드립니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저 공영방송을 망친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공범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최고의 끝판왕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최시중, 김재철 뭐 많죠. 뭐 지금 현재 있는 그 김장겸 MBC 사장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끝판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그렇죠. KBS 정인주 사장을 쫓아내고 또 MBC 은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네. 하면서 방송 장악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걸 관철시키고 한편으로는 또 종편 사사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수적인으로 기울여져 있는 예. 언론 지형을 만든 사람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떠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초래했던 분이 저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영방송이 이제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 최순실 사태와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국정농단을 했을 것이냐. 예. 저는 의문스럽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여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만나셨어요? 만났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간을 내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급습. 그렇죠. 예, 급습.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늘 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는 뭐 사실 많이 봤어요. 4년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네. 떠나실 때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날 떠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사저로 가는 논현동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날 제가 이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급습이라고 하면 약간 좀 결례고 이제 만나 뵀죠. 돌발 그러니까 현장 인터뷰를 예, 그렇지. 인터뷰. 고상한 그러니까 용어로. 예. 경호팀에 제지가 없었습니까? 제지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마을 논현동에 그 마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돌아오는 우리 이웃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호팀들이 상당히 좀 루즈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대통령께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장면이. 네. 그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만나는 거는 그렇게 안 만났고 이번에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네네. 사무실에 저희가 이제 헌팅을 하러 사실은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사전 답사 하러 갔는데 정말 이게 딱 갔는데 이분이 원래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걸 저희들이 거기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야 이것은 하늘이 도우는 것이다 해서 이제 기다렸죠. 기다려서 이제 몇 시간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뭐 질문 대답 좀 받으셨어요? 질문을 했죠. 예,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질문은 이제 제가 한 질문이 이제 왜 이렇게 망쳤냐? 공영방송을 망친 파괴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표정이 어땠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그 뜰뜨름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다가 영화 진짜 꼭 봐야겠는데요. 네. 그 표정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경호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내는 그 순간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죠. 예. 경호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실제로 좀 반갑기도 하고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제가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많이 공개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 답변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예. 그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개봉을 하면 영화를 좀 꼭 보시기 바라고. 네, 지금 4724님이 문자 주셨는데 와 최성호 감독님하고 하트 뿅뿅을 마구 날려주셨는데 아는 분 아니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15일 금요일에 충무로에 있는 극장에 가서 자백 보러 갔었는데 최승호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네. 그리고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다고요. 네.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점점 보면서 이번에도 부모님 모시고 공범자들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2920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자 최승호 감독님 색다른 시선도 자주 급습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뭐야? 아니 뭐 제가 급습할 수가 없고. 네, 제지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면. 고정 출연하실래요? 좋죠. 요건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한 인터뷰에서 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다라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예, 예.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라 하면 아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김재철, 뭐 지금 저 김장겸 사장, MBC 예. 사장 예. 많죠, 뭐. 그 밑에 있는 백종문 본부장, 예, 여러분들 최시중 예. 씨, 뭐 이런 분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그 아주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영화를 직접 보면서 그 느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공영방송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보니까 공영방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그 같이 우리가 먹는 우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비유 진짜 좋습니다. 예, 그 우물에 독을 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독을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의 수질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 같은 뭐 이렇게 이런 매체들도 네. 사람들이 이제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네. 이 맑은 물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뉴스타파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사실은 공영방송이 어느 지경이냐는 사실은 뭐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지 않아도 채널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난 대선 저 최순실 사태 와중에 MBC가 어떤 보도를 했느냐, KBS도 마찬가지인데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그렇죠. JTBC가 입수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저게 정말 JTBC가 입수한 게 최순실 씨가 쓰던 게 맞냐? 가짜일 가능성은 없냐? 네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예. 무슨 확정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계속 이제 의혹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증거도 없이 계속 그런 거 보도를 했습니다. 몰아가기를 했군요. 몰아가기. 그러면서 어떤 JTBC 태블릿 PC 보도의 어떤 신빙성을 그냥 팍팍 떨어뜨리고. 예, 신빙성을 이제 팍팍 떨어뜨리지는 못했고 그냥 자기네만 신뢰도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실 뻔히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검찰에서도 그게 가짜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를 계속했고 예. 대선 와중에는 끊임없이 이제 소위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들을 계속했죠. 근데 아무튼 공영방송에 이제 같이 그 일하시면서 이제 같이 뭔가 뭐냐면 그 살 부대끼고 했던 동료들 후배들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자괴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답니까? 어떻답니까? 예, 뭐 거의 뭐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자기 본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렇죠. 다 쫓겨나가지고 네. 뭐 아이스링크에 겨울에는 관리. 이제 스케이트장 가서 관리하고 예. 뭐 세트장 관리하고 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참. 근데 요즘 보면 그래도 뭐 이 그 MBC 같은 경우는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 네네. 이러면서 어떤 뭐냐면 직종별로 성명도 내고 예, 예.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예, 예. 지금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뭔가 사실 이제 위기의식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예. 이제 도와줄 마음이 좀 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희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하여튼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사실은 안에 그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그동안 안 싸웠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싸우긴 싸웠습니다. 예. 싸웠는데 이제 계속 징계만 당하고 그다음에 방송으로부터 배제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방송으로는 사실은 그 싸우는 모습이 표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방송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MBC는 이제 더 이상 안 본다. KBS는 안 본다. 네. 뭐 이런 입장이 되셨는데 이제 그런 게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라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김민식 그 PD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페이스북으로 김장겸 물러나라. 어떻게 보면 징계를 각오하고 징계 받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받았죠. 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MBC가 2012년에요. 그 파업 이후에 도대체 징계받은 사람 수가 몇십 명을 헤아려주죠. 징계 직접 무슨 징계만. 뭐, 예, 그다음에 부당 전보 이런 거 이제 자기 직종 기자 PD를 엉뚱한데 뭐 아이스링크 같은데 예. 이런데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몇백 명이 당했죠. 그러니까요. 그 조직 내부의 그런 상처를 도대체 그 어떻게 그 회복시킬 것인가. 예. 달래고 예. 아물게 하고 이것도 정말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기자는 기자를 할 수 있도록 PD는 PD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요. 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MBC 사장과 박문진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방송장악 시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 정말 적반하장이죠. 네.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네. 한나라당인가요? 정권 잡았을 때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예, 정현주 사장 그때는 뭐 거취를 알아서 정해라가 아니라 그냥 네. 나가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했던 게 결국 감사원 동원하고 국세청 동원하고 그랬죠. 검찰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정인주 사장을 강제로 목을 자르고 쫓아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전부 다 무효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이 심지어는 정인주 사장을 잡아갔어요. 체포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게 다 무혐의라고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최시중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른 어떻게 보면은 몇백 명을 징계하고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고 편파 보도를 대선 과정에서 했던 그런 방송사 경영진 보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나가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편들면서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네. 조금의 성찰도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언론장악 방지법이라는 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죠. 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게 그 지금 공영방송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 제일 문제가 역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그 지분을 그 뭐 여당한테만 모든 지분을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야당도 동의를 해야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편집국장 임명을 때려서 임명 동의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거 네. 비슷하게 뭐 어쨌든 이게 그림을 이제 그린다면 예, 뭐 표를 야당에서도 그 표를 줘야 그렇죠.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데 물론 이제 그 법이 뭐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네.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이런 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법이 일단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네. 석 달 뒤에는 지금 현재 이제 사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KBS, MBC 경영진 체제 이 말도 안 되는 체제를 바꾸는 데는
그래도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국회 처리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사실 원래 2월 달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바른정당조차 그 찬성하지 않아가지고 무산이 됐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예. 이대로 지금 더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자기네 세력이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당장 잠깐은 달콤할지 몰라도 예. 이게 결국은 가도 내년 8월까지밖에 못 갑니다. 내년 8월이면은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네네네. 이사회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 새로운 이사회는 그 여당 단독의 힘만으로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고 그 이사회가 그 결정하는 사장은 네. 그야말로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30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최승호 PD님이자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 정말 기대하고 5분 대기조 하고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분 대기하려면 이 대기 기간이 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이제 8월 그러니까 개봉 날짜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저희도 이제 그 8월 중순쯤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7월 중순에 저희가 부천국제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첫 상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그 펀딩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공개를 먼저 합니다. 펀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화 그 제작비 네, 그렇죠. 펀딩이 되는 거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서 네.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인데 25일까지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많이 호응들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해서 지금 한 1억 한 3천 예. 목표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예. 1억 3천 정도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리 없이 그 제작을 완료하는 데는 뭐 큰 걱정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예. 펀딩이 좀 그 목표까지 꼭 달성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백이 14만 명 정도 관객이었다고요? 예. 14만 3천 명.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14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 다큐멘터리 뭐 제가 사실, 얼핏 귀동량 듣기로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천 명 유료 관객이 넘으면 거의 그러니까 그 순위분기점 돌파하고 상당한 호응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제작비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긴 그건 그럴 예. 것 같아. 자백은 제작비가 꽤 드는 영화입니다. 근데 14만 명이면 진짜 상당한 숫자인데요. 예. 그럼 이번에 공범자들은 더블? 14만 명의 더블? 더블 해야죠. 예, 더블 해야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자백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였고 네. 그 멀티플렉스 극장주들도 조금 걱정하는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아하, 진짜. 그렇죠. 그 상영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지죠. 꼭 진짜로 더블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예. 개봉할 때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펀딩 꼭 그 목표액 달성하기 또 뭔가 함께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막바지 작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 만나뵙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표정이 어땠습니까? 표정이 뭐 굉장히 그 뜰뜰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다가 뭐 영화 이렇게 진짜 꼭 네. 봐야겠는데요. 네. 그 표정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경호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내는 그 순간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죠. 예. 경호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실제로 좀 반갑기도 하고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제가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너무 많이 공개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 답변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예. 그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개봉을 하면 영화를 좀 꼭 보시기 바라고. 네, 지금 꼭 봐주십시오. 4724님이 문자 주셨는데 와, 최성호 감독님하고 하트뿅뿅을 마구 날려주셨는데 아는 분 아니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15일 금요일에 충무로에 있는 극장에 가서 자백 보러 갔었는데 최승호 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네. 그리고 그 영화 보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영방송이 이제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 최순실 사태와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국정농단을 했을 것이냐. 예. 저는 의문스럽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여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만나셨어요? 만났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간을 내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급습. 그렇죠. 예, 급습.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늘 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는 뭐 사실 많이 봤어요. 4년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네. 떠나실 때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날 떠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사저로 가는 논현동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날 제가 이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급습이라고 하면 약간 좀 결례고 이제 만나 뵀죠. 돌발 그러니까 현장 인터뷰를 예, 그렇지. 인터뷰. 고상한 그러니까 용어로. 예. 경호팀에 제지가 없었습니까? 제지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마을 논현동에 그 마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돌아오는 우리 이웃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호팀들이 상당히 좀 루즈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대통령께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장면이. 네. 그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만나는 거는 그렇게 안 만났고 이번에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네네. 사무실에 저희가 이제 헌팅을 하러 사실은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사전 답사 하러 갔는데 정말 이게 딱 갔는데 이분이 원래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걸 저희들이 거기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야 이것은 하늘이 도우는 것이다 해서 이제 기다렸죠. 기다려서 이제 몇 시간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뭐 질문 대답 좀 받으셨어요? 질문을 했죠. 예,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질문은 이제 제가 한 질문이 이제 왜 이렇게 망쳤냐? 공영방송을 망친 파괴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드립니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공영방송을 망친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공범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최고의 끝판왕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최시중, 김재철 많죠. 지금 현재 있는 그 김장겸 MBC 사장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님.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끝판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그렇죠. KBS 정인주 사장을 쫓아내고 또 MBC 은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하면서 방송 장악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걸 관철시키고 한편으로는 또 종편 사사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수적인으로 기울여져 있는 언론 지형을 만든 사람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떠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랬죠.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초래했던 분이 저는 많이 울었다고요.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점점 보면서 이번에도 부모님 모시고 공범자들 꼭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920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자, 최승호 감독님 색다른 시선도 자주 급습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뭐야? 제가 급습할 수가 없고 제지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면 고정 출연하실래요? 좋죠. 요건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 인터뷰에서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다라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라 하면 아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철 지금 김장겸 사장 MBC 사장 많죠. 그 밑에 있는 백종문 본부장 여러분들 최시중 씨 이런 분들. 알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는 영화를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영방송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보니까 공영방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망가졌다고 평가를 하세요?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